안녕하세요. 튼튼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용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맞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맞춤 치료는 임상적 표현행위 다양한 질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 아토피 피부염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임상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 성인기까지 나이도 넓고 또 임상 증상도 매우 다양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 환경적 상호작용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원인일 가능성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저 알레르기, 혹은 복합적인 알레르기, 또는 그런 식으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입증이 됐는데도 그 변동성이 매우 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알레르기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후에 봤더니 알레르기의 그 원인 물질이 또 바뀌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가 또 더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치료 반응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군, 그리고 환자가 이 치료를 받아들이는 정도, 플라세보 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맞춤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으로 이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 영아기 아기인 경우에는 영아 습진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있는 심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이 장벽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칸디다라든가 말라세시아라든가 이런 모든 감염의 가능성까지 다 같이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소아기 아동기 아토피 피부염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3에서 5세를 지났으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이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라이케니피케이션이라든가 또는 그 피부에 생긴 어떤 다른 감염 같은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말라세치아라든가 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의 인펙션과 연관이 있을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인기 아토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성인기 아토피에 해당이 되면 아토피가 혼자 오는 경우보다는 두드러기나 또는 다른 그 만성 아토피 피부염, 만성 그 습진성 피부염 같은 것도 동반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제 자가 면역, 이 자기 몸에서 나온 휴먼 프로틴에 대한 단백 반응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사실상 다 이 개인화된 그 맞춤 치료를 하는데 이 달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기 때는 태생기에 맞춰서 예방적 치료를 들어가고, 또 영아 습진일 때는 식이 조절을 한다든가 개인화 치료법을 해서 앞으로 생길 아토피 피부염의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섭취를 또 회피하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회피하는 그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고 치료 방침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루아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을 진행하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가 자기 몸을 긁거나 그런 일들 좀 피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토마스 비버 선생님이 자기 아버님이 피부과 의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스 비버 선생님의 아버님의 수첩을 이렇게 자기 강의 때 갖고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올렸는데요. 이렇게 그 환자의 개인별로 거기에 맞는 치료들을 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우 어떻게 보자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치료법으로 이제 지금 다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픽 마취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를 통해서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그런 감작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천식을 일으키고, 천식이 끝난 다음에 천식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천식이 약간의 관해 상태가 되고 천식 증상이 조금 줄어들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죠. 아토피 피부염,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행하는 그런 아토픽 마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3에서 5세 사이에 이 윈도우 피어리어드에 대체로 그 감작으로 가서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갈지,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갈지,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갈지, 한꺼번에 3개가 다 나올지, 또는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만 생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 변화가 계속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토피 피부염이 3살경에 알레르기성 그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면 나중에 아토피 질환 자체의 컨트롤이 참 어렵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아토피가 항상 감작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의 경우에는 이제 감작이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의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초기 아토피가 항상 감작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추적 진료를 해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가 보통 3세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할 적에 다시 돌아가서 각 나이대에 맞고 각 증상에 맞는 그런 피부 장벽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적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봤더니 치료는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방에 대한 희망은 조금 있더라.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다는 그 하려는 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그 람노스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그 유병률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이 영유아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판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두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하고 후성 유전학이 이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알레르기성 아토피 피부염의 분자 유전학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영향을 주는 CpG라는 그런 단백질과 다 관련이 있는 거고 그 코액티베이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된 그런 그 유전자 발현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조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대표적인 천식에 대한 후성 유전학적 조절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DNA 메틸레이션이라든가 CpG 디뉴클레오타이드, CpG 디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전 슬라이드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알레르기 천식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아토피 피부염 발현 시기에 따라서 영아형, 그다음에 그 청소년형, 또 성인형 이런 것도 구분하고 또 이것이 내인성, 중간형, 외인성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그 발현 시기나 발현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 그 후성 유전학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가지고 갈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을 딱 보면 내인성으로 시작해서 외인성으로 가는 아토피 피부염, 영아형 아토피 피부염인가? 혹은 내인성으로 시작해서 내인성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아토피 피부염인가? 혹은 아동기에 시작해서 그 성인기에는 이 외인성 아토피로 가는 아토피 피부염인지 내인성으로 시작해서 외인성으로,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내인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외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 유아형도 있고 영유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인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성인형 아토피 중에서도 내인성으로 시작해서 내인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로 환자가 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 A형의 아토피인지를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많은 치료법 중에 피부 장벽 치료가 있는데요. 피부 장벽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이 피부 장벽 회복용 물질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물질이 에피세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상피의 코네오사이트의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염증이 생기면 그런 기능들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치료들은 제노타입, 피노타입, 그 유전형과 발현형의 변화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단계,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전사 단계, 또 RNA에서 프로틴 그 발현까지 가는 그런 그 전사 단계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몬텔루카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염 치료의 그 범주를 좀 넓혀서 전체적으로 질병의 병태 생리를 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방적 치료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진먼지 진드기 항원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삶의 질을 올려줄 거냐 이거죠. 완전히 면역학적으로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제 의료의 목적인데 이거는 완전히 고립이고 감옥보다 더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의 근본적인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료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면역에 대한 환경 요인 같은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곰팡이,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또 버치 알렌, 버치, 그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이 칸디다 같은 곰팡이, 말라시시아 포퍼 같은 곰팡이, 이런 곰팡이들을 통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도 피해야 되고, 비누도 과도한 비누,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건 피해야 되고, 또 담배나 담배 연기 이런 것들도 역시 피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역시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취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보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스트레스 환경을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취급할 수 있는 그 환자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나고야에서 나고야 후지타 요런 신나문 칼라로 이 자극 물질을 줬을 때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염과 결막염이 같이 나타났던 그 G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아토피 피부염 환경과 아토피 피부염의 어떤 그 증상을 계속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G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 모델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개도 똑같이 사람도 여기 라이케니피케이션하고 태선화 병변 그리고 엑스코리에이션 긁어서 생긴 병변 이게 다 나타나죠. 개도 바로 옆에 개다리입니다. 옆에 개다리도 보면 개다리 굴측 부위에 긁어서 생긴 자리 그리고 태선화 병변 자리 이게 다 같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가 사람보다 더 유전자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 공기 중에 있는 에어 항원이라든가 황색 포도상 구균 인터미디오스라든가 말라세시아 페키더마티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 환경 항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의 관계를 또 연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나의 인터벤션으로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항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하면 된다. 또 피할 수 있는 항원을 피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이 좋고 어떤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리고 긁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인터벤션을 해줬을 때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에게는 해봐야지만 이걸 시도해봐야지만 이게 환자한테 맞다 안 맞다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개인화된 어떤 치료법들을 맞춤 치료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어디까지 해봐야 될지 이 합리적인 시도를 또 병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맞춤 치료를 하게 될 때는 비용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데요. 맞춤 치료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한방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게노믹 치료,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토피 피부염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 같은 것도 사실은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플라세보가 뭔지 모르고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의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 당신이 준 플라세보 나한테 굉장히 효과 좋았다. 이건 굉장히 비싼 플라세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화를 이제 줬는데요. 사실 의사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이런 플라세보 효과가 또 상당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의 병태 생리와 그에 연관지어서 설명드린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다면 훨씬 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